단정한 패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67년 랄프 로렌에 의해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브룩스 브라더스나 제이크루 등과 함께 미국적인 옷차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폴로는 클래식하면서 세련된 옷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과연 폴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창립자 랄프 로렌이 폴로를 시작하기 전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판매원이었습니다. 이 시기 랄프 로렌은 직접 디자인한 넓은 통의 넥타이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때 넥타이의 브랜드를 폴로로 달고 판매를 시작했죠. 이 넥타이가 미국의 유명 백화점 니만 마커스에서 1200개의 대량 주문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폴로라는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랄프 로렌은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영감을 받아 폴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가 폴로 랄프 리프시츠가 될 뻔했다면 창립자 랄프 로렌의 원래 이름은 랄프 리프시츠였습니다. 미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름이었던 덕택에 랄프 리프시츠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로렌이라는 성으로 개명해서 지금의 폴로 랄프 로렌이 탄생할 수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 로고가 새겨진 브랜드를 폴로라고만 부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폴로라고 부르는 브랜드도 여러 라인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폴로로 알려진 폴로 랄프 로렌과 캐주얼 의류 라인은 더블 RL, 럭셔리 라인은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등으로 나눠져 있죠. 국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물론 폴로 랄프 로렌입니다. 폴로의 광고나 화보를 보시면 다양한 인종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폴로라는 브랜드가 아메리칸 드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제시해 폴로의 옷을 입으면 상류층이 될 수 있다는 마케팅을 펼친 게 폴로의 주요 성공 요인이었죠. 최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폴로는 다른 브랜드보다 먼저 발빠르게 이런 개념을 도입했던 겁니다. 폴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라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흔히 카라티라고 부르는 폴로 셔츠는 원래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폴로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해야 하는 격렬한 폴로 경기에서 선수들이 옷의 매무새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지요. 폴로 셔츠의 경우 컬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옷에 밀착되어 있어 쉽게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서 폴로 선수들이 많이 애용했죠. 라코스테가 그랬던 것처럼 랄프 로렌은 이 폴로 셔츠를 일상복의 영역으로 가져왔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옷을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로 셔츠가 브랜드의 대표 아이템이 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도 만들었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이미 미국에선 여러 번 리메이크된 영화입니다. 그중 1974년 로버트 레드포드와 미아 페로우가 출연한 위대한 개츠비 영화의 의상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디 앨런의 영화 애니올에서 다이앤 키튼의 의상도 모두 랄프 로렌이 담당했죠. 이 영화들을 본다면 랄퐁 스타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폴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흑인 남성 모델을 기용한 브랜드도 바로 폴로입니다. 이전까지 세계적인 브랜드의 남성 모델은 거의 백인들이 도맡다시피 했는데요. 폴로에서 1994년 타이슨 백포드라는 모델을 쓰게 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는 폴로의 모기업인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에서 운영하는 폴로 바가 있습니다. 폴로 옷을 차려입고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싶네요. 미국 내에서는 한 장에 $20밖에 안 하는 폴로 티셔츠가 왜 한국만 오면 10만원이 넘어가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거 폴로는 국내 백화점에서 미국에 비해 60%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했죠. 그 이유는 마진을 일부러 많이 책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각종 제반 비용을 제외해도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겠죠. 그래서 저렴하게 폴로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는데 현재는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구매가 불가능해져서 폴로 곧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폴로 옷을 북한 사람들이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랄프 로렌의 중국 하청업체들이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의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버버리도 이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노키아에 들어가는 강화유리 공장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다고 하니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폴로는 미국 패션계의 대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받았죠.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왕실로부터 명예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미국 디자이너가 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냐고요? 다이애나 비와 미들턴 왕세 손빈 등 많은 영국 왕실 구성원들이 폴로의 의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이 브랜드,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스파 브랜드처럼 폴로를 대체할 브랜드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위기에서 과연 앞으로도 폴로는 미국 패션의 선두주자로 남게 될 수 있을까요?